예,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국묘학술은 201번째 세 번째 강의, 사상 세 번째 강의 보살사성은 부처사성과 개별할 때가 왔다. 생활인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초자연적 원시 반본의 환국사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사상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생활문화 속에 일반화된 인간 고유 생활 방식이다. 그 여정과 그 시간은 적어도 수만 년이 되기 때문에 기나긴 역사 속에 찰나적 잠깐 등장한 한 사람으로 귀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보살사상이 수수만 년 동안 순다대륙 사라진 무대륙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말의 등장과 그 파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환국문명학술은 연구에 의하면 문화의 출발은 인간의 의사소통의 합체인 공동구역을 말한다. 우리 한민족의 의사소통의 공동구역은 순다 대륙에서 서해의 대평원 황해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유전학적으로 이동이 시작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6만 5천 년 전이라 말한다. 환단고기 역사서에 의하면 원중동 선생의 삼성기 하편에 의하면 우리의 한국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7만 141년이다. 전이니 순다 대륙에서 이주한 약 만년 정도 살다가 떠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떠나왔겠죠. 그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게 된 것은 이상기후 변화에 의해서 약 1000명에서 1300명이 이동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제주도만 분화구의 화산 폭발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인류는 어떻게 토바 화산의 대폭발의 화를 면했나? 광로필 기사 사진에 이제 실려 있는데, 7만 4천 년 전에 수마트라 섬이 화산 대폭발로 북반구 최고 10도 하락 등 피해가 컸지만, 현생 인류가 살던 남반부는 운 좋게 영향이 적었다. 7만 4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 대폭발의 상승도 적도 바로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약 7만 4천 년 전 대폭발을 일으켰다. 250만 년 전 빙하기가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다. (5,000평방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화산재가 수년간 지구 전역의 하늘로 뒤덮었다. 저 앞에서는 500평방미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5,000평방미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5,000평방미터는 한반도 전체를 1mm 두께로 덮고도 남을 만한 양이다.
화산에서 분출된 하늘로 올라간 화산재와 이산화황은 햇빛을 가리거나 반사시켜 기운을 떨어뜨린다. 당시 토바 화산 폭발의 영향은 이후 10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기는 호모 사피엔스 진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다. 당시 현생 인류는 고향인 아프리카를 떠나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해 가려고 있는 참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과학자들은 토바 화산 대폭발에 의한 기온 냉각으로 아프리카 현생 인류의 인구가 1만 명으로 수준을 격감했을 수 있다는 화산재 겨울 가설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일대에서 발굴되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토바 화산 폭발 이후에도 현생 인류는 계속 번성했으며 이후 영향에 따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엄청난 규모 폭발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뭘까?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실제 토바 화산 폭발 이후 기온과 강운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후 모델을 통해서 모의 실험한 결과를 20일치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발표했다는 것이죠. 토바 화산으로 생긴 호수가 길이가 100km, 폭이 30km, 깊이가 500m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호수 가운데 하나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공 상승대기의 화산염 입자가 햇빛 반사의 기운이 냉각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바 화산 분출로 생긴 화산 호수 토바 전경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토바 화산에서 배출되는 황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클 경우에 4도 이상 기온 저하 가능성이 있고, 네안데르탈린이 살던 북반구는 대부분 기온이 크게 하락했으나 현생 인류의 고향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 컨버세이션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폭발 연대가 74,000년 전이다. 74,000년 전에 수마트라 섬의 화산 폭발로 북반구는 최고 10도 하락된 피해가 컸지만 현생 인류는 살던 남반구는 운 좋게 영향이 적었다 이거죠. 그 원인은 아프리카에 이동하게 되었다. 빙하기 250만 년 동안에 가장 규모가 큰 폭발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과학이다. 이때 나타난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우리말로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난 뜻이다. 국화는 연꽃이다. 언어는 카라마야어이고 이후 분모가 되었다. 이를 산스크리트로 하는데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이다. 이를 한역하면 본생이다. 나조 부처가 보살이 되고 난 이후 특별한 존귀한 자로 우상화되면서 본생담이 나왔다. 여기에 참고문을 제공합니다. 이 설화가 생겨난 의의는 일찍이 많은 사람에 의하여 석가의 깨달음은 망고불변의 진리로서 너무나 또 위대하고 장엄한 것으로 단지 출가 후 6년의 고행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그의 고행은 무한한 시간 위에 끝없이 연결되고 무수한 세계 가운데 한없이 확대되어 전생의 모습이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지게 된 것이다. 이야기에는 등장하는 모습은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동물, 조류, 신화, 전설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행하였던 구비 전승담 모두 부처의 전생의 모습에 가탁되어 본생선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부처는 오랫동안 브라만교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가 전향한 교도들을 일시에 불교 사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이 같은 본생설의 형식을 써서 현재의 선악업의 과거의 선악업의 결과라 설명하고 그 설을 통하여 인과의 진리를 분명히 해설하여 불교의 대두에 들어오도록 지시하였다. 경전 중에는 이 같은 설화가 일종의 사파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나 육도직경, 보살본영경, 본생본, 보살본행경, 보살본생말론 같이 집중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또 남방불교의 소전, 소아한경 중에서도 550이나 되는 본생 설화가 들어가 있다. 이 설화의 구성은 대개 서분, 본문,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분은 설화의 인연유래를 설한 것이고 본생설을 설한 경위와 장소 등을 밝힌 부분이며 다음 부분은 정종분과 본론으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석가의 전생의 경륜을 설한 부분이며 끝으로 유통분은 결론 부분으로서 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이 누군가를 밝히는 부분이다. 이 설화의 내용은 위로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여 보살도를 표방한 것으로서 다같이 권선징악의 행을 실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그 배역에 나타난 주인공들은 다양하여 위로 천연으로부터 아래로 용이나 뱀에 이르기까지 상계 육도의 모든 중생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본생설화는 경전에 있는 다른 모든 설화들, 즉 비유설화, 인연설화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갖춰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아한경 등의 옛 경전에는 일종의 훈화로 간략히 설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비유가 부설되고 또 그 비유가 사실적 설화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글 등이 쓰여지고 여기에 서분과 유통분이 가해져서 본생설화의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또 540년경에 페르시아 왕이 아누시르반 때 중세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어 나왔고 그것은 다시 아라비아, 근세 페르시아어, 그리스, 에스파니아,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어 아라비안 나이트를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의 속담 동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 불교 문화에도 불탑이나 석불 등을 미술 조각을 중심으로 시, 소설, 전기, 속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구비전승으로 되어 오는 설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불교설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본생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몸통 이문화에서 설명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의 어원은 라틴어서 MAU의 마음이고 이를 우리는 체라고 한다. 산스크리트로 CETTA라 하고 그 해석은 인식작용이다. 인식은 무엇인가? 본능이다. 본능은 어디서 오는가? 본능은 생식마음에서 온다. 이를 풀어보면 생식, 생존, 생계이다. 이는 느낌을 동반하는데 느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안과는 관계되지 않는다. 마음은 불교의 전부이다. 여기서 한의학이 받아들여 마음을 심포경으로 도출해내었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장이 인식 주체라고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심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머리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리는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단위일 뿐 마음의 주체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머릿속 브레인은 머리가 아니라 장기이고 인식의 주체로서 산스크리트로 하다의 주체이다. 결론은 서양에서 말하는 머릿속 브레인은 망념이다. 여기에 대해 많은 학자가 연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망념이다. 즉 인식은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가 하는 것이다. 내수장기, 척수장기, 오장장기, 육부장기, 생식장기, 생존장기가 다 장기이다. 이를 우리는 신경계로서 신경전달물질을 하는데 여기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의식을 에델만, 다마지오, 러두, 트로니의 견해는 틀렸다. 의식은 마음인데 마음은 명전신경으로 나뉘었다. 명은 판단력, 분별력으로서의 마음, 정은 느낌으로서의 마음, 신은 지식이나 암으로서의 마음, 영은 존재를 인지하고 깨닫는 마음. 이를 풀어보면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이 된다. 고로 학문의 출발은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인식의 작용인 만큼 마음, 즉 장기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정신상담은 서양의학, 서양철학, 서양 종교 개념에서 출발하면 망념이 된다. 이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정신상담은 마음상담이고 마음상담은 장기상담이다. 서양 의사가 말하길 정신 차리고 말하는 사람치고 독재자가 아닌 자가 없다. 정신은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한국사의 사상이고 철학이 있다. 몸통의학은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골장의학으로 설명한다. 골장의학은 유기체의 학문이고 영양의 학문이다. 영양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자연과학의 세상이다. 박문호 선생님의 도움이 학습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골장의학과 골장절도피 학습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어원을 통해 학문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천상의 자연수를 담았기 때문이다. 이를 실담으로 담았다. 실담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간작용에 들어가면 조작되기 때문에 인간작용에 들어가면 조작되기 때문이다. 자기 조작이 바로 병이다. 물론 철학적으로 존재, 느낌, 암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살사상의 핵심은 5테마로 이어져 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이어져 있다. 시다르트가 고민한 것은 이러한 보살사상 너머에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논리학이 바로 부처사상이다. 부처사상은 산스크리트 수나타이다. 한자로 번역하면 수생인데 즉 생명이 나타난다. 이를 우리는 공일한다. 이를 집대성한 학자는 한자는 용수보살이다. 즉 본성을 수생으로 바꾼 것이다. 이들은 수생을 통해 해탈 열반한다고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만상은 모두 변하고 그 변하는 것에는 실체가 없고 그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논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 필요로 한다. 이는 서로 관계되어 있고 이를 연기법이라 한다. 불교의 본체는 윤회를 얻고 미륵사성으로 기독교의 종말론으로 정리된다. 이를 가지고 간 서양 철학자들이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을 융합한 것이다. 이를 심승학이라 한다. 심승학은 서양에서는 해부학과 함께 심리학으로 발전했다. 이를 고전적 현상학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칸트와 헤겔이다. 이후 후설에 의해서 선험적 현상학이 태동되는데 이를 실존주의라 한다. 실존주의는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에 앞서 존재가 있고 존재는 실제로 존재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받는다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잘 정리한 사람은 덴마크 철학가 케르케고르이다. 그럼 본질에 대해 설명하겠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 고로 주관적 존재로 이해해야만 하는 말이다. 그 주관적 존재가 바로 보살사상의 핵심이다.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존재와 실존이 대변된다. 그럼 골장의에서 말하는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개념을 빌려오자. 골장의학에서는 소우주는 우리 자신만을 말한다.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우주는 나를 제외한 다른 인간, 식, 동물과 자연을 포함한 태양계의 가시권에 있는 것을 말한다. 대우주는 그 외의 자연이다. 그럼 존재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밖에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그 대상은 우주에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한의학에서 소주, 대우주 다 포함한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체인 인간의 주관적인 본질적 사고 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우주 만상의 본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어야만 한다. 이를 우리는 실존주의라 말한다. 그럼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절대적, 객관적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절대선을 추구할 때 본질은 파악되어도 실질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누가 주체인 주인으로서 주관적인 특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후설의 선언적 현상학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경험하기 이전의 동기부여가 무엇인가의 질문이다. 지향성은 무엇인가? 선언적 현상으로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친밀학을 말한다. 그 통로가 현상학적 환원이다. 이는 역사성이다. 그 역사성을 찾아본 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보살사상은 인간의 실존 영역은 본질적 사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 사상과 개별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억연산 판단 과정인 정신세계로 이성으로 환원되는 감정이 바로 영혼이고 영성이며 정신이다.
이는 인간의 추상적인 사유로서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기에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보살사성은 초월성이 있다. 또 초자연적인 객관적 절대적 본질이 있다. 이를 대상이라 한다. 인간이 나는 소유주이며 주관적이며 주체적이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확대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율성이 주어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며 그건 누구도 압제하거나 폭력적일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 인간 실존이야말로 우주만상의 대상으로서의 본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서 존재를 가능케 한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예, 74,141전 1959년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골장김 드수 도서는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